80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허리와 관절이 아파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하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매일 등산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활기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팀이 1000명의 80세 이상 어르신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74%가 60대에 했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와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평생 가장 큰 실수로 꼽았습니다. 사실 60대가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 예전에는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70대, 80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세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실천할 3가지 조언을 들어보세요. 첫 번째, 매일 걷기입니다. 68세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파트 단지 공원을 3바퀴씩 걸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혼자서 장을 보고 손주들과 공원 나들이를 다닙니다. 반면 걷기를 소홀히 했던 지금 남의 도움 없이는 마트 한 번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60대의 입맛대로 먹는 습관이 결국 몸을 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부터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라면, 김치, 젓갈을 밥상에서 떼놓을 수 없었고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 뿌렸습니다. 그 결과 74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이제는 음식 맛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정기 건강검진입니다. 바쁘다, 귀찮다며 검진을 미루다 결국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했습니다. 정기검진을 제때 받았다면 지금처럼 혈당 조절로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땐 몰랐어요.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지금 돌아간다면 매일 걷고 식단 바꾸고 병원부터 갔을 겁니다. 지금 6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걷기, 식습관, 정기검진 이 3가지는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70대, 80대의 삶을 결정합니다. 지금 바꾸세요. 내일의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60대가 인생 마지막 기회였다는 걸요. 금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등산을 다니며 친구들과 골프도 즐겼습니다. 그런데 60대에 아직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 1000명 중 72%가 60대에 했던 선택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건강, 재정, 인간관계 소홀을 꼽았습니다. 6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실천할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 60대 중반까지 입맛대로 먹으며 살았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해 늘 김치, 젓갈, 라면을 즐겼고 아내가 싱겁게 먹자고 해도 이게 무슨 맛이냐며 소금을 더했죠. 결국 74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지금은 음식 맛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정기 건강검진을 미루다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발견했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을 3바퀴 걷고 매년 정기검진을 철저히 받아 지금도 혼자서 시장을 다니십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매일 30분 걷기, 정기검진, 싱거운 식사만 실천해도 70대, 80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재정계획.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으니 괜찮다며 방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후에 접어드니 의료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고 생활비는 오르는데 고정 수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58세부터 노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소득의 30%를 안정적인 투자에 넣고 65세 넘어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깁니다. 70세의 소액으로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1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체면과 허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옷, 액세서리, 골프 모임, 외식비로 지출을 늘렸고 60대 중반에는 자녀 집 마련을 돕겠다며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빚을 갚으며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보험입니다. 60대에 늦었다며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지금 의료비로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덕분에 79세의 뇌졸중으로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훈은 분명합니다. 재정계획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 삶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소비 절제, 투자 분산, 보험 가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 관리. 60대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과 거리를 뒀습니다. 지금은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고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60대 초반 아내와 사별 후 취미 모임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집에는 늘 사람이 찾아오고 차를 마시며 웃음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늘 불만을 표현했고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자녀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6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건강, 재정, 관계를 지금 점검하고 바꾸세요. 미루면 70대, 80대의 삶이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60대에 돌아간다면 관계, 배움, 취미, 이 세 가지는 절대 미루지 않을 겁니다. 60대의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고 지금은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여전히 활기차게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첫 번째,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남는다. 손주들과 영화를 보고 카페에도 함께 갑니다.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듣고 질문하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60대에 내가 너희 나이 땐이라는 말을 자주 하며 세대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더 많이 대화했다면 지금 관계가 훨씬 좋았을 거라 후회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부터 매주 수요일을 친구의 날로 정해 꾸준히 만났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서로 건강을 챙기며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든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0대에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친구들과 멀어졌고 이제는 대화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72세에 탁구를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지금도 매주 운동과 식사를 함께하며 건강도 챙기고 외로움도 덜 느낍니다. 이웃과의 소통, 봉사활동도 큰 활력소가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통해 삶의 활기를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도 중요합니다. 70세에 스마트폰 교육을 받아 지금도 해외에 있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SNS로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스마트폰 활용을 거부해 손주 얼굴조차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보내세요. 관계는 나무처럼 꾸준히 물을 주고 가꿀 때 오래갑니다. 두 번째, 평생 배우는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우냐며 새로운 도전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있습니다. 68세에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 외우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 75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외국인 친구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도 미리 익혀야 합니다. 67세부터 구청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주문하고 병원 예약도 스스로 합니다. 디지털을 외면해 기본적인 일도 남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63세에 수채화를 시작해 지금은 지역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젊을 때 통기타에 관심이 있었지만 늦었다며 시작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10년을 허비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독서 습관이 정신을 젊게 만듭니다. 책 볼 시간 없다며 독서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은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으로 고생 중입니다. 매일 30분씩 책을 읽으며 사고력과 언어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는 쓰면 쓸수록 활발해지고 멈추면 퇴화가 빠르기 때문에 독서는 최고의 두뇌 자극법입니다. 결론입니다. 60대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평생 배우고 취미를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의 책 읽기와 작은 도전만으로도 삶의 활력은 돌아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시작해야 합니다. 65세부터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젊은 세대와 폭넓은 대화를 나누고 치매 걱정 없이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라는 핑계로 독서를 멀리했고 지금은 TV 시청 외에는 특별한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때 책을 가까이 했더라면 내 세상이 훨씬 넓었을 겁니다. 새로운 배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평생교육 플랫폼 등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습니다. 70세에 태블릿을 구입해 역사 과학 철학 강의를 들으며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배우는 순간 뇌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활동도 효과적입니다.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해 기억력 언어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60대에 다 이루었으니 이제 좀 쉬자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 결과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무감과 외로움 속에 지냈습니다. 70세에 100세까지 자립하여 살기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에 맞춰 건강관리, 재정관리, 주거환경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식사 준비를 하고 병원 시장도 혼자 다닙니다. 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삶이 진짜 자유입니다. 내면의 평화는 인생 후반의 핵심입니다. 67세 심장 수술을 계기로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고 감사일기를 씁니다. 덕분에 큰 어려움이 와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반면 외적인 조건에만 의존하면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내면의 안정, 스스로 선택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입니다. 오늘이 당신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65세부터 불교 철학을 공부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덕분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노년기는 후회로 가득 찬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삶의 깊이를 찾아간 분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75세부터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자녀와 손주들에게 남긴 소중한 삶의 지혜와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유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내 삶의 가치관을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짧은 메모나 일기 한 줄도 훗날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마지막 준비도 지혜입니다. 75세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남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는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현실적인 대비를 시작하세요. 변화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활력입니다. 72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영상통화로 해외 손주들과 매일 소통합니다. 70세에 요리교실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이 나를 다시 젊게 만듭니다. 가장 슬픈 순간은 그때 할 걸 이라는 후회입니다. 80세가 되어보니 가장 후회되는 건 그때 건강을 더 챙기지 않은 것, 더 많이 배우지 않은 것,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선택의 순간입니다. 후회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시니어 실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